자, 이 문제는 그러니까 위에서 푼 대로 사실상은 이제 어, 요거의 최대값을 구할 때 얘를 넘겨가지고 양변을 제곱해서 그렇게 구하는 게 원래는 정석입니다. 사실 그렇게 해야지만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만약에 좀 직관적으로 보고 싶었던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서 물론 중요한 건 이 문제에서는 사실상 얘를 넘겨서 제곱해서 푸는 게 원래 정석적인 풀이고 그게 제일 빠른 풀이인 건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이 문제 말고 다른 문제가 나왔을 때 약간의 직관이 필요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럴 때 어떻게 좀 접근을 해야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자, 얘 같은 경우에 일단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얘네를 넘겨요. 그러면 x의 5a 벡터인데 얘를 넘깁니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x의 5a 벡터가 얘가 5 5b 벡터 플러스 3 5c 벡터에다가 여기다가 8을 나눠주고 8을 곱해야겠죠? 그쵸? 그러면은 얘가 뭐냐면 얘를 새로운 벡터라고 생각하면 얘를 새로운 OR 벡터라고 얘기해 볼게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일단 원을 그려봅시다. 자, 원을 이렇게 그려보면 오, 잘 그려졌어. 자, 잘 생각해봐. 지금 OA 벡터랑 OB 벡터 내적한 게 값이 최대가 됐다 그랬죠? 그렇죠? 그럼 내가 B점을 한번 정해볼게. 여기다 B점을 딱 고정을 시켰다 생각해보고, 자, 이제 C점을 움직여 볼 거예요. C점을 움직여 볼 건데 예를 들면 C점이 여기다 라고 했을 때 여기에 중심이 있겠죠? 그쵸? 5점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그었을 때 이 OR 벡터가 뭐가 되냐면 OB 대 OC를 3대 5로 내분하는 겁니다. 5대 3이 아니에요. 3대 5로 내분해야 얘가 5 곱해지고 얘는 3 곱해지는 거. 요건 따로 뭐 29번 풀 친구들이면 이 정도까지는 얘기 안 해도 되겠지. 그치? 얘가 3대 5야. 그러면 여기가 3대 5니까 조금 더 여기가 짧겠죠? 그래서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R점이 되는 거예요. OR 벡터. 그치? 근데 그거에 대해서 OA 벡터랑 같아야 된다 그랬는데 X가 지금 양수라 그랬으니까 얘랑의 부호가 지금 반대죠? 그러니까 얘랑 그 방향이 어떻다는 얘기야? 반대란 얘기야. 왜냐면 얘가 음수니까. 다시 예를 들면 OA 벡터가 3 곱하기 OB 벡터다 이렇게 돼 있으면 얘랑 방향이 똑같죠. 근데 여기 만약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너랑 방향이 반대이면서 평행관계 되는 거잖아. 그치?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OA 벡터랑 OR 벡터랑 방향이 반대예요. 그러면은 OA 벡터가 어디 있어야겠어? 이쯤에 있어야겠죠. 이렇게 A는 이 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치? 다시 요렇게 돼야겠죠? 그쵸? 그러면 OB 벡터가 이렇게 있으면 이게 지름이죠 지금. 그러면 지금 내적이 얘랑 내적이 될 거야. 그쵸? 이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언제가 최대가 될 거냐 그걸 생각해보면, 잘 생각해보면 절대로 A 벡터는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 없어요. 왜죠? 봐봐, 얘를 쭉 시점을 더 쭉 옮겨가지고 만약에 한 이쯤 왔다고 생각해봅시다. 여기가 시점이 왔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요렇게 되니까 거의 한 이쯤 이렇게 OR 벡터가 형성이 되겠죠. 그럼 그거에 반대를 한다고 해도 절대로 얘가 이쪽 안쪽으로는 들어올 수 없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되려면 OR 벡터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은 B와 C의 3대 5 내분점이 여기 있을 수가 없거든. 왜냐면 B 쪽이 더 짧아야 되니까 절대 이렇게 올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일단 OB랑 OC에 내적한 거는 음수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면은 얘랑 내적한 게 최대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각도 코사인 세타가 제일 크면 클수록 좋은 거잖아. 그쵸? 그러면 생각해봐. 코사인이 이렇게 들어가잖아. 그러면은 일단 무조건 둔각인 건 확실해졌어. 그치? 둔각인 건 확실해졌으니까 최대한 90도에 가깝게, 그러니까 최대한 이 파란색 라인에 가깝게 얘가 붙어야 된다고. 그때가 최대일 거야. 그럼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 봐봐. 여기서 좀 직관이 들어가는데 잘 봐. 아까 C가 여기 있을 때는 얘가 이거였죠. OR 벡터가. 그러면 OA 벡터가 이쯤 되겠죠? 그쵸? 근데 만약에 얘가 시점이 좀 더 움직였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움직였어. 그럼 3대 5면 얘가 이거보다 살짝 이쪽으로 올라오겠죠. 그쵸? 그럼 이거에 반대면 살짝 더 가까워지겠지. 됐어 여기까지? 근데 이게 계속 가까워지냐? 아니야. 언젠가부터 멀어지기 시작할게. 왜냐면 얘를 극단적으로 이렇게 늘려봐. 이렇게 시점을 이렇게 늘려보면 3대 5면은 대충 반보다 좀 덜한 거니까 한 이쯤 되겠죠? 한 이쯤 뭐 이렇게 되겠나? 다시
뭐 한 요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다시 또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면 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해서 쭉 오면은 쭉 올 때 얘가 처음에는 점점 이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OA 벡터가 점점 이렇게 점점 온다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딱 시점이 어느 그 라인을 딱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또 안쪽으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시점을 여기다 갖다 놔봐. 여기가 시점이면 OR 벡터가 어디 있게 돼요? OR 벡터가 BC의 3대5 내분점이니까 이쯤에 있겠죠. 그럼 OR 벡터가 이거예요. 그럼 OA 벡터는 뭐가 돼요? OA 벡터는 이게 되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뭐냐? 처음에 다시 그 다음에 C가 만약에 그럼 여기 있다. C가 여기 있으면 어떻게 돼요? OB랑 OC랑 3대5 그러면은 시점이 여기 오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얘랑 똑같아 버리니까 결국엔 이렇게 된다고. 8 OB 벡터 이게 마이너스 X OA 벡터니까 OB 벡터랑 OA 벡터가 정반대라서 또 이렇게 됩니다. 다시 그러니까 시점이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 시점이 여기면 A점은 어디? 여기 있을 거야. 그러다가 얘가 쭉 이렇게 오면 얘가 쭉 이렇게 올라간다고. 그러다가 딱 어느 라인을 딱 기점으로 해서 시점이 딱 그 라인을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또 얘가 쭉 감소해서 시점이 여기로 돌아오면 A점도 여기로 다시 돌아온다고. 그러니까 최대가 될 때는 이쯤 언저리가 된다는 거를 일단은 알 수 있겠죠. 직관적으로. 돼요? 그러니까 이걸 좀 해석하는 거야. 사실 이거는 뭐 문제 풀 때 이거 해석하고 앉아 있으면 안 되죠. 사실은. 그치? 근데 뭐 다음에 또 뭐 어떤 직관을 쓰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으니까 그걸 좀 도와주기 위해서 좀 여러 가지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됐죠? 자, 지워. 이렇게. 일단 그 상황이 뭔지는 알겠지, 그치? 그럼 어떤 라인 딱 거기를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다 지워보자 일단. 자, 뭐는 지워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됐죠? 너까지 이렇게 지워졌지? 자, 그러면은 다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여기가 O점이에요. 그럼 B점 여기 있죠? 그쵸? 그럼 어딘가에 C점이 이 라인쯤에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뭐 아까 그 라인을 여기라 생각해볼게. 이때가 딱 최대가 될 때야. 그치? 그럼 얘가 제일 이쪽으로 가까워졌을 때. 그치? 그럼 요렇게 요 삼각형이 만들어지는 거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아까 몇 대면? 3대5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이렇게 반띵을 딱 때리면 이게 4대4예요. 그쵸? 그럼 요렇게 때리면 여기가 3대5가 되려면 3대1대4가 되면 됩니다. 됐죠? 이 점이 지금 R점인 거예요. 그리고 자, 이 벡터가 OR 벡터고요. A점은 사실 여기가 아니고 정확하게는 이쯤에 있어야겠네. 이렇게. 여기가 A점이 됩니다. 지금 이때가 최대일 때를 지금 가정하고 그리는 겁니다. 얘가 이거보다 좀 더 오른쪽으로 오게 되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렇죠? 최대한 일로 왔을 때 딱 그 점을 때를 지금 딱 예시를 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봐. 자, 이제 여기서부터 할 건데. 자, OA 벡터가 크기가 지금 얼마죠? 이게 크기가 1이죠. 그러면 얘 크기가 1이면 OR 벡터 크기는 얼마가 돼야 돼? 봐봐. 마이너스 X 곱하기 OA 벡터가 이게 8 곱하기 OR 벡터거든. 그럼 얘가 길이가 만약에 1이면 얘는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8분의 X가 돼야 돼요. 길이는. 물론 마이너스는 방향 때문에 그런 거고 길이는 8분의 X가 돼야겠죠. 그래서 이 길이가 얼마? 요 길이가 8분의 X입니다. 요 길이는 얼마? 요 길이는 1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자, 여기 요 삼각형 갖고 와볼게. 요 B 여기를 O죠. 여기를 M이라고 할게요. BOM 삼각형 갖고 와봐. 그럼 여기가 지금 어디가 O냐? 여기가 M이죠. 여기가 O고 여기가 B입니다. 됐죠? 그러면은 5에서 내려 그었죠. 이렇게. 여기가 지금 1대3이니까 여기를 T라고 하고 여기를 3T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길이가 얼마? 이 길이가 8분의 X. 이 길이가 1입니다. 됐죠? 자, 그러면 요 길이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어? 얘랑 얘 갖고 표현할 수 있겠지. 그러면은 64분의 X제곱. 그쵸? 그 다음에 마이너스 T제곱의 루트입니다. 이게 요 길이에요. 근데 또 요 큰 삼각형에서 보면 1은 16T제곱 더하기 얘제곱. 그러니까 64분의 X제곱 마이너스 T제곱이기 때문에 T를 X에 대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15T제곱이 얼마예요? 15T제곱이 1-64분의 X제곱이죠. 그럼 T제곱이 얼마가 나와? T제곱이 15분의 1에 1-64분의 X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거기다가 T에다 루트를 씌우면 되겠지. 그치? 요렇게. 그럼 T값이 나옵니다. 됐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은 이제 뭘 이용해야 되냐면 이 값이 최대다라는 걸 이용할 겁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얘를 이렇게 연장선을 그리면 결국에는 봐봐. 얘가 지금
결국엔 얘를 세타라고 놓는다고 치면은 여기가 세타죠. 그쵸? 막곡지각이니까. 그러면은 얘가 아까 말했지만 얘가 최대한 이쪽으로 갔을 때가 최대라 그랬으니까 얘 값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제일 커져야 되는 거죠. 그쵸? 이 세타 값이 제일 커져야 돼. 그러면은 코사인 세타 값은 어떻게 되는 거야? 제일 작을 때겠죠. 왜? 얘가 예각인데 이렇게 생겼는데 세타가 제일 크대. 그러면 값은 제일 작아진 거잖아. 그치? 그럼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을 찾을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저 코사인 세타 어떻게 구하냐? 어떻게 구하긴 변 세 개 다 알고 세타 아니까 세타로 표현하려면 j 코사인 써야죠. 그쵸? 이 길이가 얼마죠? 1이죠. 이 길이가 지금 얼마야? 8분의 x. 이 길이가 얼마죠? 3t죠. 그쵸? 그러면은 j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은 9t 제곱은 1 더하기 64분의 x제곱 마이너스 2a b 코사인 세타입니다. 그럼 이거를 코사인 세타에 대해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얘를 다 넘기면은 1 플러스 64분의 x제곱 마이너스 9t제곱에다가 나누기 4분의 x를 해주면 되겠죠. 그쵸? 자, 그러면은 요걸 t제곱을 좀 꺼내가지고 계산을 해보면 이게 얼마가 나오냐면 9 곱하기 15분의 1에다가 1 마이너스 64분의 x제곱이죠. 그쵸? 마이너스 붙은 거고. 그럼 얘가 5분의 3이죠? 마이너스 5분의 3. 마이너스 5분의 3. 이렇게. 그럼 너랑 너랑 계산돼서 나오면 얘가 얼마가 돼요? 5분의 2가 되겠죠. 그다음 너랑 너랑 계산되면 5분의 3이고 여긴 1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64분의 x제곱 하나고 얘는 64분의 x제곱이 5분의 3개 있는 거잖아. 그럼 얘가 더하면 5분의 8개가 되겠죠. 5분의 8 곱하기 64분의 x제곱. 그쵸? 밑에는 4분의 x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은 4를 위로 올려주면은 여기가 8이 될 거고 여기는 32가 되겠죠. 그럼 너랑 너랑 약분되면 10분의 x제곱 되겠지. 10분의 x제곱. 그쵸? 자, 그럼 이걸 나눠주면 어떻게 되냐? 이걸 나눠주면은 얘가 5x분의 8 더하기 10분의 x입니다. 그치? 근데 말했지만 아까 얘가 뭐가 된다고? 최소가 돼야 된다고. 근데 얘를 산술평균 기하평균을 쓰게 되면 어떻게 돼요? 2 루트 둘이 곱한 거. 둘이 곱하면 얼마예요? 50분의 8인가요? 그러면 50분의 8이니까 25분의 4. 그러면 5분의 2. 그러면 5분의 4가 되겠죠. 그래서 코사인 세타의 최소 x도 어차피 양수니까 두 양수를 더한 거니까 산술평균 쓸 수 있겠지. 양수랑 양수 더한 거일 때만 산술평균 기하평균 쓸 수 있는 거고 둘을 곱했을 때 상수가 될 때만 쓸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그러면 코사인 세타의 최소값이 얼마다? 5분의 4라는 걸 내가 알아냈습니다. 그쵸? 그러면 이제 끝난 게 봐봐. 얘가 5분의 4야. 그럼 얘가 5분의 4가 되려면 얘네 둘이 같을 때가 최소값이죠. 산술평균 기하평균 기억나요? 2분의 a 플러스 b가 크거나 같다 루트 ab일 때 여기서 단 뭐가 들어가? 단 등호가 성립할 때는 a와 b가 같을 때다 라는 게 중요했죠. 그쵸? 그럼 너랑 너랑 같을 때가 최소값이란 얘기니까 너랑 너랑 같다고 놓고 풀면 자 5x분의 8이랑 10분의 x랑 같아야 돼. 그럼 5x 제곱이랑 80이랑 같아야 되는 거고 x제곱은 16 될 거고 x가 얼마다?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쵸? x가 4예요. 그럼 이제 끝났죠? 왜냐면 길이가 다 나오거든. 길이가 어떻게 나오냐? x가 4였으면 이제 끝났어요. 이제 거의 다 왔어. 직관을 이용해서 하는 게 확실히 오래 걸리긴 하지. 그치? 자, 얘가 지금 얘가 4면 얘가 2분의 1이죠? 이 길이가. 그치? 그러면은 자 일단 요 삼각형 넓이부터 찾아볼게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요거 곱하기 요거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사인 세타. 근데 아까 코사인 세타가 얼마였어요? 이게 5분의 4였죠? 그쵸? 사인 세타는 얼마야? 5분의 3. 그러면은 20분의 3이 됩니다. 20분의 3. 얘가 5분의 3이니까 그치? 20분의 3이 되겠지? 자 그럼 이 넓이가 나왔어요. 얘가 지금 20분의 3입니다. 자 그럼 이제 끝났어요. 봐봐. 자 밑변의 길이가 자 요 삼각형 봅시다. 요 삼각형. 자 밑변의 길이가 2분의 1대 1이니까 2대 1이에요. 다시 뭐라고? 얘가 2대 1이라고. 그러면 넓이의 비도 2대 1이니까 요 삼각형 넓이가 나옵니다. 이게 얼마가 나오죠? 20분의 9가 나오죠. 그치? 왜냐면 이거 봐봐. 이렇게 좀 쉽게 해볼게. 봐봐. 이렇게 했을 때 여기가 1대 1에. 근데 이 넓이가 지금 얘가 지금 20분의 3이야. 그럼 이 넓이 얼마야? 20분의 6이겠지. 그럼 둘이 더하면 20분의 9가 되겠지. 그치?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요. 왜? 똑같은 거야. 똑같은 거.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3대 4래. 근데 여기 넓이가 얼마야? 이게 20분의 9래. 그럼 여기 넓이 얼마야?
여기서 3을 나눠준 다음에 4를 곱해주면 되니까 20분의 12가 되겠죠. 그쵸? 그럼 둘을 더하면 얼마? 20분의 21이 되겠네. 아니다 미안 3대 4가 아니고 3대 5구나. 3대 5. 그러면 3을 나누고 5를 곱하는 거니까 15가 돼야겠죠. 그럼 둘을 더하면 3분의 20분의 24가 될 거고, 그럼 결국에는 10분의 12가 되겠네. 그쵸? 거기다가 50을 곱하라고 했으니까 답은 얼마가 되는 거야? 60이 나오겠죠. 그쵸? 이렇게 해도 답은 나오죠. 시소 정리가 사실은 요걸 이제 이용한 거, 원래 이걸 이제 지금 우리가 한 거를 조금 더 간편화해서 공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시소 정리고요. 원래는 이제 한쪽 넓이를 알 때, 요런 삼각형에서 요 한쪽 넓이 알 때 전체 넓이 아는 거는 원래 이런 식으로 원래 순차적으로 가는 게 원래는 맞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기 쉽지가 않으니까 그걸 좀 더 공식으로 좀 더 빠르게 해주는 게 시소 정리가 되는 거고요. 그것도 알고 있으면 당연히 계산이 훨씬 더 빨라지니까 좋겠죠. 하지만 시소 정리를 기억하지 못했다고 해서 요 넓이 알 때 나머지 넓이를 모르는 건 안 돼요. 이것도 할 줄 알고 시소 정리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요게 기본인 거고, 시소 정리는 이제 그거를 응용해서 좀 공식으로 편하게 구하게 해놓은 거니까. 그쵸? 그래서 답은 60이 나옵니다. 좀 직관으로 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는 거를 딱 봐도 알 수 있겠죠. 사실 요 문제는 워낙 정형화된 패턴이라서 얘를 넘긴 다음에 얘를 제곱해가지고 OA 내적 OB를 알아내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이 나왔던 거고 정형화됐던 거라서 그렇게 풀면 훨씬 더 빨리 풀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직관을 통해서 하는 거는 사실상 시간이 많이 오래 걸렸습니다. 하지만 이런 직관 같은 경우도 평가원 시험에서 혹시나 이 문제 아닌 다른 문제에서 이런 비슷한 직관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것도 하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할게요.